자,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예, 자,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시장과 관련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현재 시장, 오늘 시장 자체는 이제 속도 조절이고 향후의 시장 자체는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던 주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시장 자체가 오늘 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연초에 빠르게 좀 반등하고 난 다음에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대형주를 봤더니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낙폭 과대 종목 같은 경우 저점에서 거의 20%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SK 하이닉스도 저점에서 거의 15% 가까이 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좀 빠르게 올라서 오늘 쉬어가고 있는 쪽이지만은 오늘 쉬어가고 있는 부 자체는 추가 상승을 위한 속도 조절 성격이라고 그랬으니까 최근에 시장이 이제 빠르게 올라온 이유 자체는 일부 연준 위원들이 여전히 뭐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통화 정책은 하반기 정도 되게 되면 대체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 지금 올가 시각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좀 되고 있거든요. 할 거다. 연준 위원들 매파적인 발언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은 이미 일부 뭐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 같은 게 먼저 금리를 인상했던 쪽은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내일 아마 금통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3.5 정도까지가 거의 정점 내지는 한 번 더 하면 3.75까지 갈 거란 전망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채 A등급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5.7까지 갔던 회사채 수익률이 지금 얼마에 4.7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실제적으로 각국의 통화정책 자체는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은 이미 시장의 실제 금리 자체는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지금 3.5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연준의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올해 연말에 대체로 5% 이상이 진행이 될 거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국채 수익률은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다르게 움직임이 전개됐다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시장 자체가 이제 가파른 금리 인상 속도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이슈였던 건데, 지난주에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일부에서 뭐 골디락스 경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고용 지표가 여전히 좋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좀 꺾이면서 물가도 좀 완화가 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측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자체는 경기 침체 국면 쪽에서 가장 이제 두려운 것 자체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만큼 하향될까, 쇼크가 나올까, 그 걱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실적 발표된 기업들,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된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 실적은 제가 보기에도 거의 뭐 쇼크 수준이거든요. 삼성전자 가이던스 대비해서 무려 37% 정도 나왔고, LG전자는 가이던스 대비해서 무려 80% 정도까지 안 좋게 나왔고, LG노텍도 거의 반토막이었거든요. 아니, 뭐, LG에너지솔루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나 주가가 다 떴다는 거죠.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게 이제 바닥이 나왔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종목 차별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 자체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측면들을 이제 보셔야 좀 되는데, 앞서 이제 대형주 중심 올라왔던 것 자체는, 앞서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경기 침체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특히 경기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빠질 것 같지 않다. 앞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시적 발표 주가가 올라간 걸 봐서는. 그래서, 공매도를 많이 쳐놨던 세력들이 쇼커버링이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에도 연준의 통화정책 규제 자체가 완화적으로 바뀔 거라는 것 때문에 8월 달인가요? 그때도 공매도 쇼커버링이 엄청나게 들어오면 주가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11월 달인가요? 그 당시에 카카오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 주가 떴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물론 일부도 들어온 것도 있지만은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아놨던 공매도와 관련된 것들이 쇼커버링 많이 들어왔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근데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 자체는 제가 이제 주가가 대형주들이 빠르게 이제 쇼커버링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앞서 제가 이제 파라다이스 얘기할 때 모멘텀은 괜찮은데 밸류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최근 이제 4분기 실적 이제
전망치가 나오는데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앞서 이제 그 반도체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를 했고 LG는 실적 발표했지만 기타 발표되지 않는 종목들 발표되지 않는 종목들 제가 실적을 최근에 분석 보고서를 좀 봤는데 실적이 엄청 안 좋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는 종목들 은행 KB금융 같은 경우 이게 3분기와 그다음에 컨센과 그다음에 전망치를 비교해 놨는데 은행은 3분기 때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1조 2천억인데 이번 전망은 이번 컨센은 지금 8천억인데 적게는 6,400에서 8천억이고 현대건설은 가이던스가 1,754억인데 1,150억에서 1,640억 변동이 상당히 크죠. 한샘은 가이던스가 13억인데 127억 적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게 저는 좀 이렇게 나오면 저도 충격이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 3분기 때 영업이익 9,195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4분기 때 지금 가이던스가 5,864억인데 일부에서 974억 나올 거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높게 본 데서 3,876억.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은 작년 3분기 때 4천억 적자. 그다음에 가이던스 915억 적자인데 여전히 적자 지속. 예, 그다음에 S-오일이 상당히 변동이 큰데 S-오일에서 5,117억이 3분기 때 영업이었는데 지금 가이던스가 3,400억 잡혀져 있는데 500억 적자 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예, SK이노베이션도 적자고요. SK 하이닉스는 뭐 알고 있지만은 가이던스가 지금 8,700억인데 적게는 1조 1,630억에서 1조 9,650억 사이에 적자가 날 거다. 앞서 LG노트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4,538억인데 1,897억, 2,345억. 대신 2차 전지는 그냥 무난합니다. 예상치보다 10% 하향. 그 다음에 외나 카카오 같은 경우 3분기 때 1,503억이 영업이익인데 컨센이 지금 1,270억인데 전망치는 750억, 920억입니다.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물론 4분기 때 항상 실적 쇼크가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실적이 안 좋지만 주가는 빠지지는 않는데 문제는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여력 자체가 주가는 저는 안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너무 하향 조정돼서. 그런 측면이 좀 부담스럽다는 측면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가 좀 증가가 돼요. 표를 제가 좀 연초 위에 공매도 증가 추이를 봤는데 작년 올해 1월 달에 2,850억 공매도가 나왔다가 1월 5일 날 4,480억 하루입니다. 나왔다가 1월 9일 날 2,970억 정도 공매도인데 오늘 보니까 4,000억 정도 증가됐어요. 근데 보시면 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여러분 대차장고 보세요. 얼마만큼 대차장고가 급증했는지. 제가 봤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대차장고가 적을 때가 4,200만 주 됐는데 지금 5,500만 주입니다. 1,300만 주 늘었어요.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공매도 대차장고가 늘었다는 자체 뭐냐? 이제 공매도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거의 1,200만 주대에서 지금 아까 보시면 제가 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급증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공매도도 나오고 매수도 들어오겠지만 균형이 엇갈린다는 거죠. 매수도 있고 또 이제 밸류를 부담을 느낀 쪽은 공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그래서야 속도 조절이 나올 수가 있다. 주가 빠르게 안 간다는 측면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은 바닥은 좀 확인이 좀 되는데 그래서 주가는 사야 되는 거고요. 사야 되는 거고 대신 빠르게 가지 않는 거니까 서둘러서 살 필요는 없다. 조정 시점에서 좀 매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없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체는 주도주가 없습니다. 저는 3월 달까지 주도주가 없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주도주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주식 따라 사서는 안 된다. 저는 순환매 장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간 종목 따라 사기보다는 눌림목 조정이 나온 종목들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 관심 자체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경기 민감비 내에서 순환매를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전반적으로 앞서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들 종목은 그렇죠.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 종목 쪽에 있어요. 그쪽에서 좀 기회를 좀 찾아봐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